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숙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떠올립니다. 몇 살쯤 되었는지, 사회생활은 얼마나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키워봤는지, 이런 외적인 기준들로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하곤 하죠. 마치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철이 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가끔 보면 2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탓만 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인데도 주도권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직 철이 덜 들었네, 생각이 짧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경험 부족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성숙은 단순히 나이나 경험의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정신이 어디쯤 와 있느냐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 사고방식,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면의 나이. 그게 지금 몇 살쯤인지 혹은 인생의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는지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정신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누군가는 30대인데도 여전히 철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또 누군가는 20대인데도 마치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사람처럼 묵직한 통찰과 침착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해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의 사계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정신과 성장 과정을 자연의 흐름,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단순한 날씨나 생물학적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정신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정신이 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반면 가을의 정신에 도달한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중심이 잡혀있고 감정 기복이 적으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 당신은 어떤 계절에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 그 계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정신의 사계절을 하나씩 살펴보며 왜 어떤 사람은 철이 들지 못한 채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숙으로 향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계절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철이 덜 들었고, 누군가는 겨우 20살인데도 놀라운 통찰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차이도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 즉 영혼이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자연순환 운명학에서는 인간의 삶을 자연의 흐름처럼 바라봅니다. 60년이라는 인생의 한 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로 나누고 각 계절마다 15년씩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정신의 나이, 내면의 계절입니다. 봄은 시작입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고 감정에 충실하며 실수도 많고 자주 흔들립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여름은 열정의 시기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생기지만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에너지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가을은 중심을 잡는 시기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으며 자기만의 기준과 통찰이 생깁니다. 겨울은 통찰과 내려놓음의 시기입니다. 삶을 조망하고 쌓아온 것을 정리하며 타인을 비추는 지혜가 깃든 시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봄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여름을 지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겨울의 조용한 통찰 속에 앉아있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계절이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나요? 나는 제대로 성장하고 있을까? 혹시 아직도 감정과 불안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내가 지금 겪는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계절의 흐름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는데 필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바로 당신의 사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의 계절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신의 계절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자꾸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 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경험의 양일까요? 자연수나 운명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당신 인생의 계절은 기산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수나 운명학은 사주팔자에서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운의 시작점, 즉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이고 월지가 오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산점은 병오입니다. 그리고 만약 병오년이 입주 시점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 주기는 그로부터 30년 전인 병자년 1996년에 입춘에서 시작됩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는 봄, 그리고 2026년까지는 여름, 2041년까지는 가을, 2056년까지는 겨울. 즉, 이 사람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는 봄을 살았고, 지금 현재 2025년은 여름의 끝, 그리고 내년 2026년부터는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삶이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지금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의 흐름을 모르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자꾸 꼬이는지를 자신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계절을 알게 되면 그 흐름이 원래 그런 식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감정이 쉽게 소모되고 방향이 흔들린다면 아직 봄의 혼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고,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여름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싶다면 이미 당신은 가을을 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자신의 계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계절에서 인생을 시작했을까? 지금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삶이 덜 막막해지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정신이 아직 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철이 들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맴도는지, 그리고 그들이 거쳐야 할 성장의 단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연령이 낮다는 건 봄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연순환 운명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이 아직 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철들지 못한 상태, 즉 아직 미성숙한 영혼의 흐름에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지기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봄의 영혼은 아직 자라나는 중입니다.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직업, 연애, 진로, 결혼처럼 중요한 결정조차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죠. 이 길이 맞을까?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요. 다들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기 삶인데도 자기 결정이 없습니다. 선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을 두려워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회피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바라봅니다. 그냥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말 속에는 사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없는 삶은 성장 없는 삶이고, 책임 없는 결정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깊은 사유를 피합니다. 정신이 봄에 머문 사람은 생각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머리 아파요. 고민을 유도하면 그냥 대충 살죠 뭐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숙은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옵니다.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고, 책임을 피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슷한 갈등에 계속 부딪히고 비슷한 감정에 반복해서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이 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미성숙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좁고 감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각도 부족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계절이고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자신을 자꾸 자책하는 것입니다. 봄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서툴고 미숙한 법인데 많은 이들이 그걸 나만 못난 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봄은 못나서가 아니라 성장 중이기 때문에 오는 시기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축되기보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실력과 자존감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 그게 봄을 잘 통과하는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봄의 계절에는 방향보다 실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할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은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낸 사람만이 여름으로 그리고 성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다음 계절로 넘어갈 수 있을까? 즉 성숙의 본질인 계절 이동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숙은 계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계절을 깊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마침내 겨울로. 자연이 그 순서를 따라 움직이듯 우리의 정신도 그 흐름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억지로 벗어나려 하기보다 그 계절이 요구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성숙의 출발입니다. 당신이 머물러 있는 계절은 어디인가요? 타인의 말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봄에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되 감정에 자주 휘둘린다면 당신은 아직 여름에 있습니다.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가을에 도달한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되새기고 타인을 위한 통찰을 나누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겨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계절은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절은 밀어붙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연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계절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조급함 대신 충실함이 생깁니다. 봄에는 방향보다 실력이 먼저고 여름에는 도전과 균형이 중요하며 가을에는 성찰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나눔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계절에 충실하세요. 그게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마무리하며 성숙은 결국 영혼의 계절을 살아내는 것. 철이 든다는 건 단지 감정을 다스리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진짜 성숙이란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봄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봄은 시작의 계절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문제는 그 계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야 하고 삶도 영혼도 흘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지금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계절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조금 더 책임질 때 당신은 어느덧 다음 계절로 나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거예요. 자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삶도 영혼도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더 깊고 더 쉽게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계절이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